안녕하세요. 신영일 교수입니다. 고급회계 3장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돌입하겠습니다. 3장을 잘 해놓으면 연속되는 4장, 5장, 6장이 쉬워집니다. 3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배력국을 취득하는 시점, 취득 1년도 말, 2년도 말 이후의 연결 이렇게 나누어 보겠는데 역시 또 이것도 100% 지분과 100% 미만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지배가 종속의 지분 일부만을 취득을 했을 때는 그 나머지 주주를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경우,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로 나눠 봅니다. 2장 말미에 연결 이론이 나와 있었는데요. 3장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다시 가서 비교하기로 했었죠. 함께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는데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먼저 연결 지배기업과 연결 종속기업이 각자의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 놔야죠. 지배기업의 재무제표가 2장에서 보았던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별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실무에서는 그냥 개별 재무제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여튼 지배기업 재무제표, 종속기업 재무제표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말입니다. 그날을 기초로 해서 둘을 일단 단순합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합산한 재무제표가 과연 연결재무제표일까? 아니겠죠. 이게 만약에 단순한 합산으로 끝난다면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서적이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연결재무제표에는 단순합산 재무제표에 더하고 빼는 연결 조정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차변, 대변의 형식을 빌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연결 조정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혼란스러운 건 분계라고 했으니 그럼 이 분계를 지배기업 개별장부 혹은 종속기업 개별장부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원리 때 배웠듯이 분계라는 거는 어떤 경제적 실체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 터졌을 때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기 위한 차변, 대변, 분계라는 것을 통해서 장부 기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결조정 분계는 이미 예를 들어 20X1년 말로 지배기업 재무제표, 종속기업 재무제표가 만들어졌고요. 단순 합산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얘를 더하고 빼고 하는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지배나 종속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바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느 회사의 개별장부에도 반영하는 분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얘네들은 모두 연결 정산표에서만 표시가 되고요. 개별장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별장부는 개별장부대로 종속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중에 특정 연도에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할 뿐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이 지배기업 재무제표 계속 가고요. 종속기업 재무제표 계속 가다가 두 번째 연도에 다시 또 합쳐서 합쳐보니 좀 이상해. 그런 것만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할 뿐인데 이런 조정들이 연결 정산표를 통해서 만들면 편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에 1번을 통해서 회사가 사업부를 신설하는 것과 회사 밖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둘을 합치는 연결 간의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회사는 두 가지 전략이 있겠는데요. 회사 내에 별도 사업부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 밖에다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두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먼저 사업부 신설로 보겠습니다. 그 사업부가 사용할 3천의 설비자산을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했대요. 피해사가 사업부를 신설하기 전엔 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이라고 가정을 해요. 부채 6천, 자본금 4천. 그런데 이 유동자산 중에 현금을 투자하여 설비자산을 취득했다며요. 따라서 유동자산은 만원에서 7천으로 3천이 죽고요. 대신 설비자산이 3천. 이렇게 사업부 신설 후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1사업부, 2사업부, 더 많은 사업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업부를 다 합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P회사가 사업부를 회사 내에 신설하는 대신에 별도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자회사로 100% 자회사죠. 3천의 현금을 출자를 했대요. 그러면은 P회사는 3천의 현금을 출자해서 S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S회사는 설립 당시에 현금 3천을 받으면서 자본금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설립이 됐겠죠.
이 현금을 지급한 P는 유동자산 3천 죽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입니다. 앞으로 종속기업 투자라는 계정을 사용할 거고요. 부채,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이 3천 S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3천이 들어왔는데 요거를 즉시 3천의 설비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금이 죽으면서 설비자산 3천. 바로 요게 요 설립 직후 S회사의 재무상태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2장에서도 보았듯이 100% 지배종속관계이기 때문에 둘은 한 몸뚱아리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연결을 하자라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볼 연결 앞서 보았듯이 두 회사의 개별 법적 실체 재무제표를 단순히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변자산에는 유동자산 7천, 종속기업 투자 3천, 설비자산 3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자산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부채는 P회사의 부채 6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P회사 부채 6천. 한편 자본금은 P회사의 4천, S회사의 3천 해서 각각 4천과 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단순 합산 재무상태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쳤는데 P회사나 S회사나 한 몸뚱아리예요. 둘이 법적으로는 실체가 다를지라도. 따라서 그냥 연결 실체, 단일 실체인데 단일 실체가 발행한 주식을 단일 실체가 소유하면서 이를 과연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서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중급회계 때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연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법적으로 독립된 P회사, S회사 둘을 합칠 때 P가 갖고 있던 S회사의 투자 주식과 S회사의 자본을 퉁치는 겁니다. 퉁쳤을 때 제거를 한 후에 재무제표가 바로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재무상태표는 종속기업 투자가 사라진 유동자산, 설비자산만 있고요. 자본금은 지배기업 자본만 있는. 요 연결재무상태표는 앞서 회사 내에 사업부를 신설할 후에 재무상태표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동일한 거 보이시죠? 따라서 회사가 회사 내 별도 사업부를 설치하는 것과 회사 밖에다가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연결한 것 간에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둘 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회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든 아니면 자회사를 설치해서 좋게 보이든 어느 한쪽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동일하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결정산표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3장, 4장, 5장 계속 나올 텐데요. 연결정산표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금액을 넣고요. 이 연결 재무제표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조정하는 분계가 들어간다. 차변, 대변 뭐 이렇게 들어가서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하면 막판에 이 숫자가 나오도록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무에서 종속기업이 수십 개, 뭐 100개가 넘는, 200개가 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정산표를 실제로 수작업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연결정산표 마치 엑셀 스프레드시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회사가 수십 개, 뭐 100여 개가 되는 회사들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00여 개 기업들이 그냥 멀지되어 별도의 연결조정 분계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게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회사가 한두 개짜리, 뭐 서너 개짜리 이런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와 같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연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 정산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이 연결재무제표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결국 이 연결 조정 분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연결 조정 분계는 지배종속기업 어디에도 반영되는 분계가 아닙니다. 이미 지배기업, 종속기업 개별 실체에서 발생된 거래는 장부에 다 반영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둘을 합쳤는데 처음부터 if 하나의 회사라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아까 보았듯이 얘 1에서 자회사를 밖에 설치한 것이나 회사 내 사업부를 신설한 것이나 결과가 같다고 했잖아요. 즉 지배종속기업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지만 만약 둘이 하나였다면 이런 모습이 되도록 뭔가 더하고 빼는 조정을 연결정산표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연결정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조정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장부터 계속해서 연결조정 분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자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수정이라는 건데요. 먼저 보고기간의 종료일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지배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야. 만약에 종속기업은 6월 말, 9월 말, 3월 말 여러 가지 보고기간 종료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배기업 보고기간 종료일과 일치가 되도록 종속기업은 재무제표를 또 한 번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무제표 추가 작성이 어렵다면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가장 최근 한두 달 전 거면 모르겠지만은 6개월 전, 9개월 전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기준서에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가 석 달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12월 말일일 때 현실적으로 9월 말 혹은 10월 말, 11월 말 요 결산이라면은 그냥 이 재무제표 가지고 합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속기업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다면 그 역량을 여기다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지배기업, 종속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이 예를 들어 석 달 차이가 났어. 그러면은 매 기간 그 석 달 차이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해에는 2달 차이 아니면은 또 조정을 제로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석 달 차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두 회사 간의 회계 정책이 같아야 되겠죠. 연결회계, 연결실체 회계 정책과 일치되도록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의 회계 정책을 수정하라. 여기서 연결실체 회계 정책은 지배기업 회계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종속기업 회계 정책이 다르다면 이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기업이 재고자산을 선의선출부로 평가합니다. 종속기업은 총평균법이야. 이럴 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던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선입선출법으로 바꾸어서 수정을 해놓은 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속기업이 이미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되도록 전부 회계정책 변경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치하도록 수정하자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데요. 지배력을 취득하자마자 연결, 지배력을 취득한 연도 말 혹은 그 다음 연도 말, 1년도 말, 2년도 말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처음에 100% 지분 취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은 오로지 한 개뿐이 없습니다. 앞서 예 1번에서 보았듯이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들어가 있던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 이런 것들을 상계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순 합산했을 때 자산의 종속기업 투자하고 자본의 종속기업 자본이 더블 카운팅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계 제거하는 이 분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차근차근 3장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상계 제거 분고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배가 종속의 집은 100%를 샀을까 아니면 100% 미만을 취득했을까. 100% 미만을 취득했다면 비지배 지분이라는 별도 계정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기업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즉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자본을 말하는데요. 이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결조정분계가 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하고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예를 들어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이야. 취득원가가 100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초과지급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순자산이 100억인데 110억에 샀든지 혹은 95억에 샀든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 분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100% 취득과 100% 미만 취득 중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그렇죠. 100% 취득이 좀 더 심플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할 거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 100이야. 공정가치도 100이야. 혹은 100이 아니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연결 조정 분계가 편하냐면 일치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일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한편 3번 종속기업 투자를 취득을 할 때 그 취득원가 지급한 대가하고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초과지급액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설명이 달라지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100% 지배력을 취득하고요. 장부금액 공정가치 순자산 똑같다고 보고요. 종속기업 투자 취득원가하고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일치하는 경우
취득원가가 더 많은 경우, 더 적은 경우로 나누어서 연결조정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결정산표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보금액이 100인데 공정가치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종속기업 투자를 취득하면서 정확히 얘도 100만큼 지급을 했어. 이것도 다 100입니다. 장보금액도 100.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종속기업 투자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합계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퉁치고 이렇게 상계 제거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케이스죠. 예, 2번을 보겠습니다. 1년도 초에 지배가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0만원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대요. 여기 지금 지배의 개별 장부를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가 들어갔죠. 이 현금 빠지면서 종속기업 투자가 올라갔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취득을 현재 종속에 자본이 주어지는데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이게 자본도 10만원입니다. 장부금액이 10만원인데 공정가치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르르 단순 합산을 해보는데 이 단순 합산한 결과가 연결 재무상태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단순 합산했을 때 이 음영 처리한 이 두 부분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 더블 카운팅이 된 거 아니에요. 단순 합산한 순간에 주식회사 지배, 주식회사 종속의 개별 실체는 의미가 없고 단일 실체입니다. 단일 실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어떻게 자기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해하고 퉁치는 연결조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연결정산표에 반영을 한다면요. 앞서 지배, 종속의 이제 개별 금액들이 들어갔고요. 방금 전에 했던 연결조정 붕괴,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의 자본, 그리고 쭉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 얘하고 맞상계가 되고요. 최종 연결재무제표가 나오는데 눈여겨볼 건 뭐냐면 항상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가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력 취득 시점이죠. 지금 지배력 취득 시점에 지배기업의 개별 자본이 연결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종속기업의 자본은 종속기업 투자와 이 자본을 상계 제거하면서 모두 사라지죠. 얘가 사라지고. 그래서 정확히 지배기업 자본만 연결재무제표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앞에 사례보다 일반적인데요.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예를 들어 100인데 물론 장부금액과 같고요. 110이야. 이렇게 웃돈을 더 주고 초과지급액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 110과 종속기업 자본 100을 상계 제거하다 보면 초과지급액 100만큼이 남는데 이게 영업권입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일장에서 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영업권이라는 거 보았죠? 그거나 똑같아요. 일장에서는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가져온 거고요. 이 케이스는 피취득자의 지분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를 취득했으면 합병, 피취득자의 지분을 취득했으면 투자 주식을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있고요. 피취득자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법적인 실체가 그대로 있는데 마치 합병을 한 것처럼 둘을 합치자. 그게 바로 연결입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110에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업권 종속기업 투자에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금액으로 직접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3번 볼까요? 예, 2번의 연속인데요. 지배가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앞에서는 10만원이라고 했는데 12만원에 샀어요. 12만원 산다 보니까 여기 2만원이 좀 줄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때 연결하면서 요 음영 처리한 12만원과 요 10만원을 퉁쳐야 되는데 2만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따라서 개별장부에는 전혀 없던 영업권이라는 계정이 연결 재무제표에 쫙 하고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장부에 요 종속기업 투자 12만원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업권 해당액이 들어있죠. 이게 사라지면서 드디어 물속에 있던 것이 물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정산표 12만원, 여기 10만원 퉁치면서 2만원만큼 영업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앞서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투자는 0이고요. 읽다 보니까 영업권이 있어. 이 뜻은 종속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뭔가 초과지급액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지배력 취득을 현재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금, 잉여금 등은 지배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속기업 것은 모두 상계가 됐죠. 이번에는 실무상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좀 적게 줬어.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인데 만약에 90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종속기업 투자는 90이고 얘는 100이니까 대변의 차이가 생기죠. 일장에서 배웠던 염가매수 차이, 단기 이익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 2번, 3번의 연속인데요. 이번에는
종속기업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9만에 취득했대요. 9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만이 됐네. 나머지는 같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연결하면서 얘하고 퉁쳐야 되는데 적게 줬잖아요. 따라서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게 되고요. 정산표를 만들어 보면 종속기업 투자는 0입니다. 자본금, 자본기금, 이익여금이 종속기업은 모두 사라지니까 지배기업과 같아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는 연결 손익계산서까지 안 만들고 지금 재무상태표만 만들다 보니까 이 당기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 이익여금으로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인데요. 자, 앞으로 이 P, Parent, S, Subsidiary 이렇게 들어가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와 나머지 자산, 종속기업, 지배기업의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속기업 S회사는 S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는데 연결을 할 때는 둘을 단순히 합산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자산과 부채, 자본 이쪽 P회사, S회사가 다 들어가는데 연결할 때 더블 카운팅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이 퉁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초과 지급액이 없으면 영업권도 없이 그냥 나머지 부분만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는 것이 정답이고요. 종속기업 투자가 요 자본보다 더 커. 그러면은 영업권이 들어가야 대차가 맞겠죠. 세 번째 사례로는 종속기업 투자가 더 적어. 그럼 영가매수 차익이 더 들어가고요. 영가매수 차익은 결국 연결 자본, 즉 지배기업 자본에 나중에 이익여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결 첫 시간 종속기업의 자본은 공정가치 잔고금액이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연결을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국한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차츰 그 스펙트럼을 넓힐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